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 영상 중에서 애착과 관련한 영상들 몇 개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워킹맘을 위한 Q&A 시간 가져보고 워킹맘이 일하면서도 안정애착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복직을 앞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여태까지 주 양육자로 아이를 케어했는데 복직을 한 이후에 할머니나 아니면 시터가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데 아이와 맺은 애착이 불안정해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안정애착 맺는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세돌 이전에는 가급적 주 양육자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가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바꾼다고 해서 꼭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면 아이와 안정애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아이 10개월부터 복직을 하게 돼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고 했으면 복직하기 전에 베이비시터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아이가 10개월이면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낯선 베이비시터가 집에 왔을 때 아이는 좀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베이비시터와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잘 지낸다면 아이는 좀 그 마음을 풀 것이고, 또 엄마와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손길로 베이비시터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곧 시터한테도 아이는 적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나중에 분리가 된 이후에도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꼭 낯선 사람, 베이비시터가 고용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양육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도 다행히도 엄마가 이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저도 한 100일 전후부터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아이와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100일부터 복직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시간도 보내고 저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오셨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을 늘려가고 이후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번 몇 시간 정도 일을 할 때여서 엄마와 아이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갔던 게 아이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할 부분은 주 양육자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는 상황은 엄마와 아이의 안정 애착을 방해하고 또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분명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최소 1년은 꾸준히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이 대리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해야 하고요. 만약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케어해 주신다고 할 때 어머니의 건강 상태 등 다른 요인들을 많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아이를 온전히 케어하는 전업맘에 비해서는 워킹맘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엄마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해서 꼭 안정애착을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애착은 양보단 질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또 주말에도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보내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적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계 자체를 사실 맺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건 바쁜 아빠들과 아이의 서먹한 관계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건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하려는 시간과 에너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렵죠. 제가 요즘에 최애 유튜버가 있거든요. 밀라누나 할머니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패션 유튜버세요. 그리고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밀라누나 할머니가 본인의 워킹맘 시절을 떠올리며 급기 훈련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 현재 워킹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이와 있을 때에는 아이에게 충실해 주세요. 나처럼 나중에 할머니 돼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댓글 보면은 많은 워킹맘들께서 공감하시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아예 지방에 계신 조부모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엄마 아빠가 같이 내려가서 생활하고 평일에는 엄마 아빠는 다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엄마 아빠와 그냥 함께 지내고 어린이집에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부모 댁에 이렇게 아예 가 있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멀리 사시는 조부모님께 맡길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생각이 그래도 생판 남인 어린이집 선생님보다는 가족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가느라고 막상 하루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와 아이의 관계 형성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멀리 사는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때에도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할머니를 엄마보다 더 좋아할 때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인데. 근데 이건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상당히 당연하고 또 고마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보다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할머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요. 이렇게 할머니와 안정 애착을 맺었을 때 이후에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에도 엄마와도 안정 애착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엄마 아빠를 주말에 만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엄마 아빠가 주말에만 아이를 엄마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놀거나 아니면 조금 특별한 경험 해주고 싶어서 동물원에 간다든지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히 돌 전에 아이라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친숙한 공간은 할머니 집이고 가장 친숙한 존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낯선 공간이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또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다시 엄마 집으로 데려올 때 그때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생활하는 공간, 생활하는 사람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조부모님도 함께 오셔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는 아이도 낯선 상황에 적응을 하지만 엄마 역시도 엄마 역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님께서 이 기간을 좀 같이 보낸다면 훨씬 그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이렇게 워킹맘이 되고 아이를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일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면 워킹맘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안정 애착을 맺고 즐겁게 육아할 수 있을까요? 워킹맘의 애착 다지기 첫 번째 방법, 아이와 스페셜 놀이타임 갖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는데 워킹맘일수록 이 방법이 참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워킹맘이 사실 퇴근하고 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이를 와서 뭐 씻기거나 먹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아이와의 온전히 놀이타임, 스페셜 타임을 갖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목욕, 이거 하루에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엄마도 아이도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욕을 꼭 해치워야만 하는 일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이가 따라오지 않을 때 엄마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목욕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도 쓰다듬고 스킨십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엄마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인 거죠.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꼭 눈맞춤하고 스킨십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하루 종일 아이와 놀다가 성인 남자 남편이 오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그랬어?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또 사과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육아동지님들도 핸드폰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가급적 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 하시고 집에 와서는 딱 핸드폰 옆에 제쳐두고 온전히 아이 눈 맞춤하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달콤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상호작용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워킹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딱 집에 돌아서 아이를 보면 너무 귀엽고 또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고 취침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직하기 전에는 아이가 8시에 취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한 후에 8시에 잠을 자면 너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침 시간을 사실 조금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아이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현이랑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저희 진짜 친정 엄마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친정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에 와도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아이에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육아 조력자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조력자는 사실 남편이라서 남편이랑 의견 조율을 해서 남편의 가사 참여, 육아 참여를 좀 높이도록 하고,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진짜 투쟁을 해서라도 쟁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근처에 살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에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죠. 최근에는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한 번만 쓴다던가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편리한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식기세척기라든지 로봇 청소기, 건조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고, 그러니까 퇴근 후에 아이와 좀 질적으로 시간을 보내려면 결국에는 집안일은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좀 대충대충 살거나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불안감이 커지면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고요. 죄책감이 커지면 아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나 교육이 없이 지나치게 허용적이 되거나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들은 엄마의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 둘 다에게 불안감과 죄책감은 도움이 되지 않죠. 저 역시도 워킹맘으로서 이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저는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아이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이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안 하고 아이에게 나의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조금 더 덜 보내더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내가 모든 거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조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워킹맘과 그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워킹맘의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아서 한 연구에서는 워킹맘의 딸들이 그렇지 않은 딸들보다 취직할 확률이 높고, 워킹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은 아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사일이나 뭐 가족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엄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도 워킹맘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좀 맞이하면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좀 늦게 오는 날에는 엄마를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성장하면서는 일하는 엄마 모습을 존경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육아를 하면서도 나 역시 직업을 갖고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이왕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죄책감이나 불안함 대신에 열정과 자긍심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진짜 애쓰고 있어,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스스로가 행복해야지만 아이와도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행복하려면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저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아이와 갖는 시간도 물론 소중하고 좋지만 저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게 더 저와 아이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육아를 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일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반영한 선택이었다면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그대로 두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워킹맘 육아동지 여러분들 힘내세요.